복합 패턴. 제목이 컴파운드 패턴입니다. 이게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예전에 배운 게 컴포짓 패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번역을 합성 패턴이라고 했고요. 이제 이 컴포짓 패턴은 여러 개나 개별이를 하나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패턴이 이제 컴포짓 패턴이고 그걸 통해서 객체들을 트리로 모델링할 수 있었습니다. 컴파운드 패턴이라는 건 단일 패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패턴을 모아서 또 하나의 패턴을 만드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컴파운드 패턴, 복합 패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펴볼 이 챕터의 끝에 살펴볼 MVC 패턴은 컴파운드 패턴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 MVC 패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패턴들하고 달리 아키텍처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디자인 패턴, 설계 패턴이고요. 설계 패턴은 응용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응용의 어떤 한 일부 요소에게 어떤 적용이 되는 패턴을 우리가 설계 패턴이라고 그러고 아키텍처 패턴은 하나의 응용을 만들 때 전체 프로그램을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되냐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아키텍처 패턴이고 보통 MVC 패턴은 응용을 만들 때 전체 응용을 MVC 모델 뷰 컨트롤러로 3등분 해라 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VC에 대해서는 이제 목요일 날 설명드리고 이 앞부분에 이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패턴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형태로 한 예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간단한 응용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타났을 때 그 요구사항을 기존 코드의 수정을 최소화하고 패턴을 이용해서 해당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P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패턴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처음에 오리 예제가 나오는데 이 오리 예제에서는 오리의 울음소리를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 다양한 애들을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해가지고 저 퀵커블 리모컨, 인터페이스 리모컨을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오리면은 꽥꽥, 고무 오리면 삑삑, 뭐 오리 호루라기면 뭐 꽉꽉, 뭐 이상한 소리들이 나게끔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뭘 하고 싶냐? 오리 말고 오리와 비슷한 건데 다른 것을 여기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제 모델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댑터 패턴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댑터 패턴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구수, 거의가 있는데 거의는 이제 그 메소드가 없겠죠. 그리고 그 메소드를 제공하게끔 우리가 구수를 그 꽥커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끔 오리를 아니 거위를 수정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OCP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위는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거위를 기존 응용에 같이 가져다가 이제 쓰고자 이제 구스 어댑터라는 걸 만들었고 요 어댑터의 형태는 어떤 형태요? 객체 어댑터 형태죠. 그래서 어댑터는 크게 객체 어댑터, 클래스 어댑터 방식이 있죠.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서 이제 쓰면은 이제 거위도 그 오리 소리 내는 응용에 이제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었냐면은 오리가 꽥꽥한 횟수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오리가 꽥꽥한 횟수. 오리가 꽥꽥한 횟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즉, 이 퀘이라는 메소드가 얼마나 호출됐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한 오리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모든 오리가 다 계산이 돼야 되니까 스태틱 변수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태틱 변수를 오리 클래스에 넣고 꽥 메소드를 수정해서 그 꽥 메소드에서 플러스 카운트라도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은 모든 종류의 오리를 수정해야 되겠고, 그거 말고도 이제 수정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기존 오리들을 수정하지 않고 이 오리가 꽥꽥한 횟수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 어떤 패턴을 적용하면 될까요? 여기는 오리를 수정하지 않고 근데 꽥은 수정을 해야 돼. 보완을 해야 돼. 그러면 요 메소드를 보완하는데 기존 리모컨으로 계속 사용을 해야 돼. 바꾸더라도. 그러려면은 뭘 쓰면 돼요? 장식 패턴. 아니면 이게 스마트 프록시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둘이 다 똑같은 거니까 별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은 장식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존 애들은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얘로만 장식을 하게 되면 얘로 장식된 애들은 다 얼마나 꽥꽥거렸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 못 해봤을 수 있는 게 뭘 쓰고 있냐면 스태틱한 변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식자가 얘를 장식하고 얘를 다 장식할 텐데 그 모든 장식한 애들을 다 스태틱한 변수로 카운트가 되는 거죠.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장식자가 원래는 이 장식자라는 거는 개별애를 장식하는 애면 얘한테만 뭔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얘로 장식한 모든 애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식자를 만들면서 장식자의 스태틱한 변수를 넣게 되면은 뭔가 그걸로 장식된 모든 애들의 뭔가의 어떤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재미난 게 이 스태틱한 변수가 되는 거죠. 스태틱한 변수.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오리들이 내가 사용하는 이 응용에서 오리들이 얼마나 꽥꽥거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제 오리들은 장식하고 소리가 필요 없는 고무오리나 나머지 애들은 장식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실제 오리들이 얼마나 꽥꽥거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 때 이 말로독을 만들 때 요 카운터로 장식을 하게 되겠고 장식을 하게 되면 여전히 장식자니까 기존 리모컨으로 얘를 그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매번 올바르게 장식을 안 하면 이제 그 카운터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겠죠. 나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은데 저거를 잘못 생성하게 되면은 누락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생성하는 부분들 항상 장식 패턴을 썼을 때는 그 장식하는 거를 그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성 메소드를 통해서 그 생성하는 부분을 추상화시켜 주면은 어떤 응용에 따라서는 그게 더 오류를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를 생성하는 팩토리를 만들고 그 팩토리를 상속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오리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책에서는 얘를 abstract factory 패턴을 소개하는데 추상
팩토리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상 팩토리라는 거는 관련 어떤 부품들을 만들어주는 건데 얘는 뭐 관련 부품들을 만들어준다기보다는 똑같은 형태로 모든 애들을 다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말로덕을 만들면 이제 되는 거고, 뭐 얘를 이용해서 레드덕을 만들면은 이제 얘를 이용하면은 카운팅이 되는 그런 애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생성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생성하는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팩토리를 이제 시뮬레이트해 주면 내가 저 팩토리에 어떤 팩토리를 주었냐에 따라서 그 팩토리에 맞게 이제 카운팅하고 싶은 애들은 저 팩토리를 이용해서 만들면은 카운팅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카운팅 팩토리를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까지 왔더니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뭘 하고 싶으냐면은 여러 개의 오리를 관리하기가 불편하다. 하나씩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오리들을 필요하면은 묶어가지고 집단적으로 좀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뭘 쓰면 돼요? 앞서 말했던 컴포짓 패턴, 합성 패턴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플럭이라고 하는 합성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합성 패턴에 애들을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합성 패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항상 추상 노드 그리고 단말 중간 노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세 개를 다 뭔가 그때그때 무조건 만들어야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공통 리모컨은 이 있다기보다는 원래 개별 그 오리들을 처리할 때 우리가 쓰는 리모컨이 있는 거죠. 퀘커블. 오리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면 집단도 그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럭을 퀘커블을 그 임플리멘트 구체화하게끔 만들어주고 여기에 add 메소드를 추가한 다음에 꽥 메소드에서 이제 이렇게 오리를 for로 하면 돼요. 그리고 저런 것들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반복문을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내부 반복을 이용해서도 for each 문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저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add 메소드는 퀵커블에 추가가 되어 있진 않아요. 우리가 공통 리모컨으로 이제 그 집단을 처리할 때는 뭐만 할 수 있어요? 꽥꽥 소리만 내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또 그거를 다 연동해서 이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서 그 오리들을 모을 때는 여기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모은 다음에 이 오리를 여기에 전달할 때, 즉 여기서는 이게 집단이 오나 개별이 오나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add라는 메소드를 굳이 여기에 넣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일반 애들은 add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을 넣을지 말지도 이제 잘 보고 넣어야 되겠고 이렇게 이제 이 합성 패턴을 컴포짓 패턴을 쓰게 되면은 이 합성 패턴에 플럭에 이제 개별 오리들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또 뭘 추가할 수 있어요? 또 오리의 집단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럭이라는 게 개별 오리들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오리들과 또 오리의 집합 또 이렇게 되면 이게 트리 구조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꽥 소리하면 걔가 요 집단을 또 부르면 이 집단에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애들의
객들을 부를 거고요. 거기에 또 집단이 있으면 또 아래까지 쭉쭉쭉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집단을 추가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트리 구조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면서 결국 여기까지 오면서 최초로 만들었던, 맨 앞에 만들었던 어디 있어? 요거는 손은 안 댔어요. 지금까지 가면서 이 최초에 만들었던 이 클래스는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드는 게 프로그래밍 하는 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한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 개발을 이렇게 해라. 조금 만들어 놓고 계속 패턴을 적용해 가지고 확장해 나가라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의 어떤 요구사항이 처음에 내가 갖고 있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할지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추가할 때는 OCP 형태로 추가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이런 기능들을 만드는 응용을 만들어야 돼. 그럼 그걸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설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는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는 개발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패턴들을 또 요때는 뭐가 필요하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적용됐고, 또 그 챕터에서 살펴볼 때는 보지 못했던 기능들도 뭐 지금까지는 별로 없지만, 저 스태틱한 멤버 변수, 장식자의 스태틱한 멤버 변수를 추가해서 뭘 하는 거는 그때는 아마 생각을 못 해보셨던 분이 많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뭘 하고 싶으냐면은 오리를 개별적으로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싶다고 합니다. 오리를 좀 완전 조금 너무 나갔죠. 근데 하여튼 개별 오리를 꽥꽥하면은 통보를 받고 싶은 거예요. 통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 안 되고, 통보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고 싶으니까 이거 놓고 설명. 통보를 받고 싶으니까 뭘 하냐면은 관찰차 패턴을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가 관찰 대상이 되냐면 오리들이 관찰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오리들이 이제 관찰 대상이 돼야 돼요. 근데 오리들을 관찰 대상으로 만들 때 그 당시에 아마 이제 중간고사 이전이니까 관찰자 패턴에 생각을 해보면 관찰 대상들은 공통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메소드들이 있었어요. register observer, remove observer, notify observers. 요 세 가지 메소드를 관찰 대상은 제공해야 돼요. 물론 notify observers는 이제 외부에서 사용하는 메소드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메소드예요.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퍼블릭하게 필요한 메소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애를 관찰 대상을 만들지 간에 이제 코드들이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내면 코드가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복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그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얘네들을 요 멜로덕, 레드덕 나머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요 두 개는 관찰 대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관찰 대상을 만들고 싶어서 저런 애를 만들었어요. 꽥 오브저버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꽥 오브저버에는 레스터 오브저버랑 노티파이 오브저버 두 개의 퍼블릭한 메소드를 갖춘 인터페이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쟤를 어디다 넣어야 될까? 어떻게 넣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리모컨은 요거예요. 퀘커블이에요. 그럼 얘를
일반적으로는 얘 밑에 넣으려고 할 거예요. 요 밑에. 퀵 오저버를 얘 밑에. 근데 얘 밑에 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네들 다 고쳐야 돼요. 다 안 고쳐야 되나? 얘네들은 안 고치더라도 나머지 애들 안 고쳐도 얘네들은 원래 퀘커브를 임플리멘트하고 있다가 그걸 임플리멘트하는 게 아니라 꽤 오브저버를 임플리멘트하도록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더 OCP를 하려 그러면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라 얘를 어디다 넣냐면 이 위에다 넣는 거예요. 얘를 수정하는 거예요. 얘를 수정하는 순간 얘네들은 그냥 자동으로 꽤 오브저버를 갖추고 있는 애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할 때 A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A의 아래로 넣어서 A를 상속하는 형태로 새롭게 어떤 클래스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아래로 넣는 게 아니라 얘 위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위로 넣을 때의 우리가 고민사항은 뭘까요? 확실히 위로 넣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수정을 안 해도 되는 거지. 여기에 중간에 넣는 순간 이 애를 상속받아야 되는 애들은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건데 위로 넣으면 이제 밑에 애들이 필요하든 안 하든 자동적으로 그거의 후손 클래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OCP 측면에서는 맞는데 얘 위로 올릴 때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상속은 항상 뭘 생각을 해봐요? EA를 생각해 봐요. EA를 생각해 봐서 이 위로 넣어도 그 EA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야 돼요. quick observable은 quickable is quick observable.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너무 이상한 형태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A 클래스 했을 때 A의 아래다가 새 클래스를 상속해가지고 뭔가 추가할 수도 있고 A의 그 부모로 추가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부모로 추가하는 게 보통은 전체적인 클래스 수정에 덜 영향을 줄 거예요. 하지만 위로 넣을 때는 이세가 너무 어색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그 위로 넣기 전에 EJ 측면에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넣으면서 이거를 또 디폴트로 만들어 놨어요. 왜 디폴트로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디폴트로 안 만들어 놓은 순간 나머지 애들은 컴파일 오류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애들은 재정해서 쓰고 필요 없는 애들은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원래는 ISP 측면에서 강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강요를 안 하기 위해서 이제 디폴트로 나름대로 한 거죠. 뭐 이게 좋은 객체 제한 어떤 기법은 아니지만 자바에는 있는 기법이니까 쓰시면 되겠고 다른 언어에서도 뭐 C++ 같은 경우도 가상함수로 만들 텐데 이제 추상 가상함수 그러니까 퓨어 가상함수 말고 빔 메소드로 만들어 놓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좋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애들은 조치를 안 취해도 되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요 옵저버라는 걸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얘는 여기에 넣을 이유가 전혀 없는 애 같긴 해요. 나중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리모컨 측면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 코드 중복은 저 register observer 또 여기는 안 하고 있지만 remove observer 그리고 이제 그 관찰자들을 유지하는 그 리스트 뭐 집합이 됐든 뭐가 필요한 거죠. 그 기능들을 개별적인 오리에 넣어야 되는 개별적인 오리들이 구현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드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얘는 안 되겠지만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얘를 클래스로 만들어서 상속받게 만들어가지고 부모의 기능을 넣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그 형태로는 안 될 거고요. 인터페이스 위로 클래스가 갑자기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개별적으로 각 오리 클래스에 이 관찰 대상 기능을 넣을 수 있지만,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OCP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해낸 게 이런 애를 만드는 거예요. 관찰 대상 기능을 갖고 있는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얘를 만들면은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코드는 여기에다가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관찰 대상이 돼야 되는 애들은 이 코드를 가져다가 쓰면 돼요. 근데 얘를 상속해서는 자바에서는 못 쓰겠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헤스A로 걔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헤스A로 갖고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많은 코드의 수정이 들어간 거죠. 저 멜로덕을 지금까지는 수정을 안 했지만 이제 관찰자 패턴을 적용하면서 수정이 된 거죠. 그래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만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장식자들도 수정이 돼야 돼요. 수정이. 그래서 장식된 애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레지스터 오브저버를 불러야 될 수가 있고, 이 불러야 될 경우에는 이제 이 상속받은 게 아니라 유지하고 있는 요 객체의 레지스터 오브저버를 불러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퀵 카운터 같은 애들도 다 수정이 돼야 돼요. 장식자를 만약 썼으면. 그래서 장식자들은 이제 헤즈에과 이즈에를 동시에 쓰지만, 이즈에는 코드를 물려받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서브 타이핑 목적으로만 쓰는 거예요. 겉모습만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 기능들은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 객체에게 위임한 형태로 코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특히 그냥 한 번 장식하고 그때 그 기능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장식자는 계속 유지된 상태로 있어야 되죠. 이 장식자는 뭘 하냐면 꽥꽥할 때마다 카운트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장식된 애는 끝까지 장식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관찰까지 할 거니까 나머지 퍼블릭 메소드들도 이제 퀵 카운터들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갑자기 이 기능을 추가하는 순간 많은 변화가 생긴 거죠. 별로예요. 별로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뭔가는 코드 중복이 있을 때 그 코드 중복을 조금이라도 조금 줄이는 방법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 방법보다 어떤 방법을 그 전에 이제 이 플럭도 수정이 돼야 돼요. 플럭도 수정이 돼서 이제 수정이 돼야 됩니다. 여기도 레지스터 오브저버를 구현해야 되겠고, 레지스터 오브저버를 하면은 이 그 집단에 있는 모든 오리들을 이제 오리에게 그 관찰자를 등록시켜 줘야 되는 그 메소드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다 바꿔줘야 되는, 플럭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 근데 요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장식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관찰 대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도, 중간 시험 문제에도 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장식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 얘는 원래 실제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 제가 드린 코드 보면 여기서
notify observers를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 notify observer는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팩토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데 그 팩토리는 이렇게 장식해 가지고 만들게끔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초기에 만들었던 new redhead duck 또 new mallow duck을 수정하지 않고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식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그 클래스를 장식 대상으로 만드는 그래서 코드 중복을 제거하고 모든 애들을 다 장식 대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몇 개 애들만 또 개별적으로 관찰해야 될 수도 있죠. 오리가 10마리인데 10마리를 다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10마리 중에 요놈 딱 3마리만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3마리만 요 덕 옵저버 장식자로 그거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그 오리 학자를 이렇게 관찰자를 등록해 주면 이 애들이 꽥꽥하면은 오리 학자한테 실시간으로 알려주겠죠. 이 오리가 꽥꽥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장식 패턴도 이렇게 관찰자를 관찰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 플럭은 수정을 좀 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말로덕이나 이제 레드덕들은 수정을 안 해도 돼요. 수정 없이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났네.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아주 간단한 응용을 어댑터 패턴, 장식 패턴, 추상 팩토리 패턴, 합성 패턴, 반복자 패턴, 관찰자 패턴을 연속적으로 적용을 했고 이 관찰자 패턴은 해세이로 시도를 했다가 해세이보다는 조금 더 OCP가 되는 장식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복합 패턴은 아닌데 이 예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어떤 그 패턴들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만들어 놓는 어떤 클래스 응용이 있을 때 이 응용의 기능을 적용할 때 설계 패턴을 좀 잘 응용하면은 그 수정 없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 클래스들을 수정하지 않고 새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이제 이 자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어떤 새로운 방법은 아닌 것이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잘 깔끔하게 모든 기능들을 다 담을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더 좋은 설계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차례차례 이제 OCP를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니까 조금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를 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설계 패턴을 이용하면은 내가 만들었던 어떤 클래스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